예, 안녕하십니까. 고경가 11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고경가 제9장 혈성의 후와 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혈의 규모와 영양에 관한 내용이에요. 비교적 가까운 물이 있어야지 혈성이 된다. 여기에서는 지금 평양을 이야기합니다. 평양의 혈성은 또 물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혈성은 어디에 있어야 좋냐면은 비변이란 것은 둥근 모서리고, 괴각이라는 것은 각이 진 모서리에 혈이 맺힌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곳에 있어야지 혈이 편안하다, 그런 내용이요. 그런데 지세를 볼 때는 박이 있고, 얇을박 두터울 후자죠. 그래서 박과 후 중에 후는 웅장한 것이고, 박이란 것은 빔이 하찮은 것이죠. 그 구분은 어디에 있냐면은 형기풍수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후는 광대하고 웅호하면 인물이 뛰어나고, 그리고 또 이쪽으로 넘어가세요. 위험하고 형렬하면은 관원이 배슬길에 가서 크게 출세하고, 이와 반대로 박은 비저하여 대개 힘이 약하죠. 그래서 영정, 열악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수, 아주 천이 빼어나다는 게 아주 천박하다는 뜻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 됨됨이가 하찮으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규모를 이야기한 거예요. 천리에 걸쳐져 있는 넓은 땅은 천자의 진이 되고, 또 방금은 천리라고 했는데 그 경계가 백리가 됐을 때는 제후가 관리하는 작은 마을이 되고, 그리고 일단 정과 지는 그 분명한 곳이 있음에도,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완하고 수로 나눠져요. 그래서 완은 주로 무인이 나오고, 산세가 빼어나면은 영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의 반대 개념인 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원주도 원문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요. 종주 볼까요? 평양지에서 형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양의 이별은 아까도 나왔지만 비변과 개각인 곳에 대부분 있다 이거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형세에 의거한다. 그러니까 여기 둥글게 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평양은 혈장이 좀 퍼져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가운데도 비변이나 개각, 각이 진 곳에 힘이 있다. 그런 내용이고, 또 평양제에서 이기로는 이제 현공 이기겠죠. 이랬을 때는 사를 버리고 생으로 나가고, 생왕을 맞이하고, 세사를 피하고, 탁함을 피하고, 청함에 머무르고, 이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이거요.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넘어가죠. 다음에는 혈장의 깊이. 혈장 깊이요. 이것도 밑줄 친 데만 읽어보겠습니다. 평양은 지기가 상으로 떠오르므로, 지기가 지하 깊은 곳이 아니라 이쪽으로 떠댕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도 낮게 파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 이치를 잘 모르고 깊게 팠다을 경우에는 귀할 방법이 없다. 다음에요. 산지령이요. 산지령에서는 웅장하고 분명하면
깊이 파야지 편안하다. 다시 말하자면 평양지에서는 낮게 파고 산지룡에서는 깊게 판다는 내용입니다요. 그런데 여기 또 마지막이 또 중요한 말이네요. 깊고 낮게 파는 것을 단연하면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그걸 절대시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또 잘못된 주장이라고 마지막에 나왔네요. 이것은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땅을 직접 그 구덩이를 파보면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참고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지막에서요, 마지막 10번째 문장에서 너무나 그 고정된 방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내용입니다요. 원주에서도 평양은 대개 낮을 천자요, 낮게 팔 뿐이지만은 그러나 또한 역시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네요. 좋은 표현입니다. 평양지에서 낮게 파야 된다. 천장이 나왔죠. 위에 나왔죠. 그런데 이걸 볼까요? 여기요. 토가 두터운데 장을 낮게 한즉슨 그 지기죠. 지기가 혀를 따라 우로 통과해 버려요. 낮게 파야 되는데 두터운데 두터우면은 깊게 파야 되겠죠. 그런데 낮게 파면은 우로 통과하고 토가 박해요. 그랬을 경우에 장사를 지내는 깊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기가 우로 청과해 버린다 이겁니다. 깊게 파야 돼. 너무 낮게 파면 그런다 이거죠. 모두 다 그랬을 경우에는 기를 받지 못한다. 이것도 뭐 직접 너무나 이런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땅속을 파다 보면은 단단한 땅, 소위 이 생땅이 나오면은 거기에다 묻으면 되는 것이지 너무 이론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요. 뭐 여기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요. 다음에요. 다음에는 이 절은 물이 모이면은 길지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물이 안 모이면은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요. 이것도 조은명 선생 주로 대신하겠습니다. 평양에서는 팔풍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걸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산지룡에서는 바람이 더 강하게 세게 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지룡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요. 그 바람을 잘 적당히 막아내는 걸 장풍이라고 하죠. 장풍이 되면 치기가 된다 이거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평양에서는 대부분 책에 팔풍이 불어오는 걸 두려우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은 양택에서 사용하는 말이지 분명 음택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다고 했어요. 기존의 내용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물론 평양에서는 주변에 나무나 풀이나 또는 뭐 건축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바람의 속도가 지상에서 가까워질수록 바람의 속도가 약해지죠. 그런 점도 있죠. 그런데 풍수는 장풍치기가 상이란 건 최고다 이거죠. 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장경에 보면 득수이상 뭐 이런 말이 있지만은 그래서 뭐 득수가 장풍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역시 그 바람을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호명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은 산지룡이나 평양룡이나 모두 다 그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평양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양택에만 적용하지 음택까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요. 그 다음에 득수는 평양에서는 득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뭐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취축하면은 물을 경계로 해서 기가 멈추는 것이죠. 멈추면 어떻게 되냐? 기가 취 내지는 축 모인다는 이야기죠. 그럼 물은 혀를 중심으로 해서 굴곡 만환하고 또 요포 유정하는 것이 또한 첫 번째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 평양열에서는 대개 물이 아래쪽으로 흐르죠. 그런데 그 지룡이죠. 지룡의 수계가 그 길을 지룡의 수계가 기가 없거나 또는 내맥이 단절되었거나 근수가 할각수는 혈의 순전 바로 밑에 물이 계속 부딪혀서 깎아내는 그걸 할각수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사룡이 되고 흉지가 되면서 장사를 지내지 말으라거든요. 그 나머지 흉도 물소리가 울음소리를 낸다든지 토질이 습치 이 습이라는 것은 적당히 습하면은 좋습니다. 오히려요. 근데 너무 그 수분이 많고 또 여기서 취라는 것은 그 우리 향기 난다의 그 향의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냄새가 아주 악취가 난다는 거요. 그 다음에 정각 이것도 평지령에서 바스 각진 모서리가 혀를 향해서 첨사하거나 아니면은 방궁을 하거나 북방은 이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북방에 결구가 돼 있을 때 결구란 것은 그쪽 해당 방향이 북거저가 되면은 그쪽으로 바람이 묘 또는 뭐 집을 바람이 때리게 되죠. 그러면 흉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요. 그 다음에 혈에 수미무수로 되어 있거나 무수는 물이 없다는 뜻이죠. 직역의자면 물의 끝부분에 물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이 처음에 출발한 곳은 있는데 중간에 스며들어서 물이 없다는 아마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이 직류라면 이런 것들의 땅은 또한 흉함으로 버리고 이것을 버리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미미윤하가 되면은 진용이다란 말이 그 본문에 나오죠. 이것은 세세하게 잘 살펴보란 내용입니다요. 다음에 이 12장은 공이라고 했는데 12장에는 원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쭉 보면은요, 이 기룡 자객갑신 탐남일로행 그 애성결이죠. 애성결 책계 애성결입니다. 그런데 요 내용을 보면 종주에 보면은 지금 위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오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요. 이 지금 현재 내용이 오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한번 제 말이 100%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지리노교라는 책에 또도 나오고
또 그런데 계속 이어보면은 여기 이러한 위의 내용들이 하학개체육계 애성법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반쪽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잘못 사용하는데 예컨대 윤일작 선생이 지은 책입니다. 사비전서 최면산의 변정구진, 당대 유명한 풍수지리가입니다요. 장종성 또 조유중 영작 오사청 등의 책이 있지만은 그 애성결은 일부분은 착오가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현공지서를 연구할 시에 시에 이러한 다른 책의 진결을 많이 참고해야지 비로소 잘못 갈림길에서 잘못 들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3장이 이어지는데 13장은 낙사붕 애성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낙사붕은 잘 알다시피 현공풍수의 종사격인 청나라 초기에 장대용 선생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읽어보면은 원주도 좀 오류가 있어요. 그렇게 작게 쓴 글씨는 문제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글씨를 좀 작게 써놨어요. 그래서 종주에 보면 심시연공학이니 금서비원이 지약철골비 저자는 홍콩의 오사청이라고 하는 당대의 홍콩에서는 1인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낙사붕 애성법에 관한 내용은 오류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금서비원이 오사청의 지약철골비의 수룡 애성에 관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법은 모두 다 현공학의 진전이란 말이 있어요. 이것은 요체 진수를 전수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낙사부 현공 애성법이 진짜 전수받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낙사부 애성법인데 우리가 책계 구결을 초기에 전업반 시절에 배웠을 겁니다. 그 내용을 또 여기에서 활용이 되는데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관련 내용을 어렵더라도 여기서 1운, 2운, 3운, 4운, 5, 6, 7, 8운 현재 8운이죠.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운별로 이렇게 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천천히 운별로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요. 그 다음부터 15법원에서 21번까지는 사례입니다. 사례인데 혼동이 가기 쉬운, 그러니까 예로서는 좀 과히 좋지 못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서 자칫하면은 잘못 해석한다든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천천히 잘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기 쉽도록 그 해당되는 표를 갖다가 그 해당되는 표만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것이에요. 옮겨놨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독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사례가 계속 나오고 또 부족해서 정우명 선생의 현공지리 고음주의 책에도 낙사붕 애성법에 관한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이것도 참고하면은 아주 혼자 누구한테 배우지 않으더라도
스스로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혼동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조무명 선생도 이렇게 써놨어요. 마지막에요. 조무명 선생 글입니다. 이 결은 필자가 비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죠. 근데 다 안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단지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수를 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것은 종우명저서 현공질이 비중비라고 비교적 나중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조금 오류가 있는데 제가 오자는 수정해 가지고 좀 복잡한 내용을 좀 쉽게 좀 옮겨놨습니다요. 요거 두 표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현공질이 비중비에도 잠깐 낙사봉 애성법이죠.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현공풍수를 공부하는 사람은 심선생 이론에서 너무 그 구애받지 말아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심선생의 낙사봉 애성법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례가 나오는데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나는 물에 관한 거고 하나는 이 내룡에 관한 것이죠. 이렇게 또 하나의 사례를 과정을 갖다가 계속 나눠 가지고 설명을 했으니까 이것도 보시면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해도 이 동영상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배우신 분들 특히 직접 대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것만 2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반으로 이것을 배우신 분들은 여러 번 읽어보시고 만약에 모르신 내용이 있다면은 언제 적당한 날을 받아 가지고 이 낙사봉 애성법만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전업반도 서울에 한번 오셔가지고 직접 그 칠판에서 대면 강의로 전수를 해드리겠습니다. 혼자 설령 이거 이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한번 저를 만나면은 그 오류가 있는가 아니면 제대로 파악했는가를 알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읽어보시고 언제 적당한 때 나를 받아서 한번 만나서 직접 전수 할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